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지금까지 생성 AI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전달드렸고 교육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생성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쫙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 잘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쓰시는데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각종 기업에서 사례로 들어드렸던 거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100점을 기대하고 쓰시면은 쓸모가 없고요. 그냥 보조 도구로서 50점에서 70점 정도 기대하고 쓰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 조절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아이디어 떠올 때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가 각종 상황에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그냥 AI에게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물어본 거예요.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문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신 신조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웃긴 문구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여기는 존버의 끝이 존예인 곳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빵 터지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서 문서 처리해 주는 거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좀 더 낫죠. 자, 그리고 설문조사지를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몇 가지가 안 떠오른다? 얘네들한테 시키면은 괜찮은 설문조사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다음 예시로는 면접을 볼 때 면접자들이 준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보여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예 이거 뭐야? 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쪼으면 됩니다. 더 참신하고 면접자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질문 5개 더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모티콘이나 이런 해시태그 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부탁해 보세요.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해시태그까지 달아가지고 간결하게 여러분들보다 홍보글을 잘 작성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열 때 행사 타이틀 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나 도움이 잘 될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보다 잘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자,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쪼으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딱딱하다. 좀 더 자극적인 타이틀로 뽑아달라면은 그렇게 수정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광고주가 사사건건 시비를 너무 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향상시키냐? 3달간에 향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디어 짜는데 잘 쓰일 거고요. 자료조사도 잘만 쓰면은 괜찮아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얘네들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건데 잘못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예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연구한 학자나 대표 책 있냐고 해서 말해줬는데 이 중에 한 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책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실 때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감안하고 쓰시거나 아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사용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냥 대략적인 정보만 얻는 용도로 해서 아이디어 얻는 용도로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정보를 주게 되면은 팩트 체크는 무조건적으로 필수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터넷 검색을 AI가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출처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챗GPT 유료 버전에서는 브라우징 위드 빙이라고 해서 챗GPT가 빙에서 직접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명령한 것들을 웹 검색을 해가지고 문서를 읽어본 다음에 자료를 요약해주는데 참조 링크까지 마찬가지로 줍니다. 제가 잘 사용한 경우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기사 찾아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사들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능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받는 부분들 많을 거예요. 자, 자료를 요약해주기도 하죠. 인터넷 기사 그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을 해주는데 아쉬운 점은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챗GPT 유료 모델에서는 현재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도입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디오 인사이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비디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월달 미래 뉴스를 올렸잖아요. 이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영상 속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달라고 해봤더니 진짜로 그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제대로 요약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잘 쓰실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대가 되는 건 이거죠. Chat with PDF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설치를 했는데 PDF 문서를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제가 정부의 문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길거든요.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생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풍력발전 에너지 비율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얘가 분석을 해본 다음에 2.9%라고 이렇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확실하냐?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12페이지에 나온대요. 12페이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딴소리예요. 1.1%라고. 실제로 그 문서에서 풍력 에너지 비율은 4.8%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맹신하지는 마시고 팩트체크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것들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진짜로 유용하겠구나. 이것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기엔 위험성이 아직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시장 성장이 주택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뀔지 아이디어 50가지 달라고 해가지고 영감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료조사, 브라우징 위드 빙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해외 사례들,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딱 이렇게 각종 사이트 찾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웹을 정리해주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현재 오류가 진짜 많습니다. 제대로 분석이 안 되거나 분석하다가 멈추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직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잘 될 때가 제가 볼 때 10번 시키면 한 두세 번 잘 되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이렇게 참조 링크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이 안정화되게 된다면 이 기능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쓸 때 어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해가지고 개요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은 개요를 작성해 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개요를 토대로 전체 글을 작성시키게 하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전체 글을 작성시켰을 때 너무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수정 하나하나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체 글을 완성도 높게 작성하게 하는 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가지고 다시 작성하라 라고 명령할 수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재요청을 해가지고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하세요. 그냥 간략한 보고서 쓰는 데는 그래도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의 타이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일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원하는 대로 쪼으시면 되는 거고, 전체 글을 읽어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글에 유머와 위트를 섞어서 읽기 편하게 수정해줘. 문장은 씁니다로 끝나지 말고 단양으로 끝맺음 해.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바꿔줘요. 자, 멋진 세상이다 냥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각종 업무 글 작성, 계산, 잡무에도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사과하는 이메일을 작성해야 될 때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그거 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대신 작성하게 시키는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과 메일을 적은 다음에 그 고객이 외국인이라면은 태국어로 번역해줘.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 번역 능력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항의 댓글에 내가 다시 댓글을 달아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책장이 너무 부실하고 마감도 좋지 못하는 댓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환불이나 교환을 해줄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을 이제 답글로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감정 노동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계산에 진짜 약하신 분들은 참고 용도로서 이렇게 계산을 대신 시키는 수도 있으세요.
234명의 참여자들에게 도시락 제공하려고 한다. 작년 행사 때는 얼마가 들었고 현재 물가 상승이 5%를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해줘. 자,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간단한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어저께 한번 사용을 해봤던 건데 계산을 이상한 식으로 하더라고요. 합계 출산을 계산할 때.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바보야. 합계 출산율은 여성들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해주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냐.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저처럼 수학, 산수에 진짜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잘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 사진이 필요한데 모델료는 돈이 아깝다 싶을 때는 AI에게 시키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온 22세의 매력적인 남자, 유니크한 롱헤어, 후드티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타투가 이렇게 많은 여성의 이미지 만들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요즘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해내고 있고 여러분들 미드저니는 유튜브에 그 사용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AI에게 시켜서 하는 수도 있겠죠. 낯선이가 말 걸었을 때 우리 모습을 표현한 걸 제가 미드저니로 만들었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 콜포비아에 대한 이미지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SNS 홍보 이미지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세요. 농축산업과 관련된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진짜로 퀄리티가 너무 좋죠. 사람한테 부탁하면 100만 원도 줘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 은행에서 대출 홍보 SNS 이미지 만들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을 저렇게 만들어냈고 일러스트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반려동물을 활용하는 SNS 홍보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이걸 일러스트로 바꾸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만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기업에서도 이거 쓰더라고요. 보셨나요? 삼성생명 광고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다 AI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LG U+에서 광고를 올렸는데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이 제목 들어가셔가지고 보세요.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생성 AI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광고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려요. 쓰시는 분들은 이미 잘 쓰고 계실 거고 일단 간단한 코드를 짜는 거는 검색하는 대신에 이제 챗GPT한테 짜달라고 하면 짜주죠. 오류 검증,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코딩을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앱으로 만들거나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수정을 하던지 할 텐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를 못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반 분들이 코딩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건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복잡할 거면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VBA 코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고 뭐 자동화 하려면 4개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웬만한 분들이라면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런 거 극소수의 분들이 극소수의 상황에서 잘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도 뭐 엑셀, 파워포인트 자동화 시켜주겠다라고 공개는 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 정확성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기능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한번 직접 써보고 괜찮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아주 천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믿고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신다? 그건 너무나 좀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생성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여러분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들 한번 입력을 직접 해봐야지 그게 가능한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전에 올린 이런 영상들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고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궁금한 점들,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챗GPT라든지 다 깔아뒀는데 이 중에서 리튼이라고 깔려있는 게 있어요. 요거 괜찮아요. 한국 스타트업에서 지금 GPT-4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풀어주고 있고 심지어 이미지 생성도 되는데 다 무료거든요. 자, 이게 오픈 AI사의 그 모델 갖다 쓰는 거라서 결과물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챗GPT 무료 버전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리튼 깔아두시고 GPT-4 이거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이득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무료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료일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들도 있죠. 특히나 저작권과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업무의 생성 AI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댓글로도 좀 정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